약간 성공하고 부자인 친구들을 만나면 항상 삼감하거든요. 항상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동해요. 그런 표정이 얼굴에 드러나 있어. 근데 제가 어릴 때 못 살 때는 그 친구들을 항상 삼불했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과거를 불평하고 현재의 불만을 가지고 미래를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 인상의 차이가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나누는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이 결국에는 그 사람이 더 부자로 만들어주게끔 하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굿나잇 책방입니다. 오늘은 이하영의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영은 흑수저에서 인생의 역경을 극복하고 성이 1% 부를 이룬 의사이자 의료인 문학자로서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그는 성공을 꿈꾸고 목표한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마음 공부를 하고 삶의 기본기를 다지고 즐겁고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삶은 소모품이고 인생은 렌탈이다. 우리에게 삶이란 일정 기간 즐기는 지구별 여행이다. 그 시간이 소모되면 우리는 여행을 끝내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돌아가신 어머니도 그 자리로 돌아가신 것이다. 47년을 나와 함께 보내셨던 어머니. 어머니는 나에게 가장 오랜 기간 내 소유였다. 세상에 소유란 없다. 인생은 렌탈이다. 잠시 빌렸었다가 제자리에 돌려놔야 한다. 내 소유라 생각하는 스마트폰도 2년 정도가 렌탈 기간이다. 2, 3년 뒤에 그 폰은 나에게 없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만 내 소유다. 그 이후에는 남의 소유다. 집도 마찬가지다. 부모도 마찬가지다. 가족은 나와 가장 오랫동안 함께한다. 나의 부모, 나의 자식. 물론 그들이 나의 소유는 아니다. 가족관계의 소유는 그 어떤 기간보다 오래 유지된다. 47년간 나의 어머니는 나에게 그 기간만큼의 즐거움을 주시고 떠나갔다. 그리고 나에게 지혜를 안기셨다. 사실 알고 보면 사는 게 힘들고 현실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다. 생각의 늪에 빠져서다. 힘든 상황을 힘든 상황으로 여기는 내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부정적 생각이 불안을 만들고 그 불안이 두려움으로 이어진다. 생각 지옥이 펼쳐진다. 우리가 생각의 늪에서 벗어날 때 각자가 처한 사건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감정을 허용할 때 그것은 흘러간다. 어머니의 섬그는 나에게 보물 같은 지혜다. 그렇구나. 그럴 수 있다. 그래라 그래. 이 짧은 문장에 인생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다. 감정과 하나가 된 나를 바라보고 그것을 인정하며 포용하고 허용한다. 저항하면 지속되고 허용하면 흘러간다. 힘들 때 힘을 빼면 힘이 난다. 현실이 힘들 때는 생각의 힘을 빼고 그것들을 느껴보자. 그 시간 속에서 어느새 감정들은 흘러가고 나의 포승줄은 풀리게 된다. 세상의 링에는 체급이 있다. 20살의 나는 고시원에서 공부했다. 수능을 3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재수를 결정했다. 당시 나는 돈이 없었다. 공부할 교과서와 학습서도 없었고 공부할 곳도 없었다. 잘 곳도 당연히 없었다.
집에 말하지 않고 스스로 한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고3 학생들을 과외를 해주며 뒤에서는 같이 수능 공부를 했다. 그때 알게 되었다. 세상의 링에는 체급이 있다. 나는 재수를 하지만 나보다 여유 있는 경쟁자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들과 같이 공부했지만 내 시간을 그들을 위해 쓰고 있었다. 내가 잘하는 수학보다는 다른 암기 과목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은 없었다. 수학은 나에게 생존이었고 자습서였고 라면 한 그릇이었다. 그 돈으로 나는 독서실을 다니고 고시원에서 잠을 잘 수도 있었으며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다. 가난은 나에게 시간을 빼앗아 갔지만 수학은 나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 당시 나에게 유일한 체급은 수학이었다. 당신의 체급은 무엇인가? 어떤 체급의 챔피언인가? 아니, 챔피언까지 아니더라도 가장 자신 있는 세상의 종목, 체급은 무엇일까?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보자. 공부, 영업, 장사, 언변, 운동, 개그, 노래, 춤 등 다양한 분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자신 있는 종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떤 체급에라도 속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무체급이다. 그래서 세상에 자신이 없다. 나를 드러낼 무대가 없는 것이다. 대중과 다른 부자들의 삶. 1%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그들만의 이야기가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래서 남들과 똑같이 세상을 보고 듣고 평가하지 않는다. 그 차이가 바로 자신만의 가치관인 체다. 여기서 체는 가루를 곱게 치는 데 쓰는 도구처럼 세상을 거르는 필터 같은 역할을 한다. 똑같은 상황과 현상을 바라보아도 거기에 담는 의미와 가치가 다르다. 대중의 체는 세상을 본다. 눈으로 내 앞의 상황을 본다. 하지만 부자의 체는 나를 바라본다. 세상을 대하는 나를 바라본다. 이를 통해 상황을 대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모습을 위에서 바라볼 수 있다. 그 체의 높이가 세상의 링인 것이다. 조그만 링에서 하는 아마추어 경기냐,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프로 경기냐의 차이는 이 체에서 시작된다. 그 시선이 높아질 때 당신의 위치가 높아질 것이다. 현실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 일체 유심조.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의미로 불교 경전 화엄경에서 나온 말이다. 여기서 마음은 우리 무의식에 해당한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무의식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의 무의식 공간을 채우는 것이 생각의 씨앗인 관념이다. 이 관념이 바뀌어야 내가 사는 세상이 변하게 된다. 현실을 바꾸고 싶은가? 내면을 바꿔라. 무의식에 있는 자신의 이미지를 바꿔라. 그러면 그 이미지가 곧 나타날 것이다. 나를 결핍된 존재가 아닌 충만한 사람으로 각인하자. 그 이미지가 머지않아 미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가난한 현실 속에 머물러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다. 무의식이 가난으로 채색되었기 때문이다. 그 색깔을 바꾸는 작업이 우선이다. 그 무의식의 밭을
풍요의 씨앗으로 채워라. 무의식을 부와 행복으로 각인하라. 그것이 삶이 변하는 첫걸음이자 전부다. 수술복을 입으면 수술하게 된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알미 있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요. 3년의 학창 시절을 보낸 독서실 자리에서 수술복을 입고 재수를 시작했다. 스스로 의사라 생각하는 일상은 말의 습관과 행동의 습관을 바꾸게 한다. 말과 행동이 바뀌면 그것을 만드는 생각도 바뀌게 된다. 습관화된 생각은 관성을 지니게 되고 늘 비슷한 생각으로 이어진다. 그 결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게 된다. 내면에 새겨지는 나도 모르게 하는 생각이 무의식에 각인된다. 무의식에 박힌 관념의 씨앗, 그 씨앗이 바뀔 때 미래가 바뀌게 된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알은 바로 무의식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분석 심리학의 대가 칼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는 이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라고 했다. 결국 운명은 무의식이 결정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무의식에 각인된 관성화된 생각, 관념이 운명을 결정한다. 내면에 단단히 박혀있는 그 관념이 미래의 모습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고정관념이라 부른다. 관념이 고정될 정도로 강력하게 박히면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가난이 관념으로 박혀 있으면 늘 가난하게 산다. 가난의 대물림은 관념의 대물림에서 비롯된다. 가난한 일상이 자식들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주고 그 말과 행동이 생각의 습관을 만들기 때문이다. 습관이 된 생각, 관념은 또다시 가난의 조건과 환경을 펼쳐낸다. 그 가난은 사실 자신이 만들고 있다. 내면에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관념이 씨앗처럼 뿌려져 있기 때문이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알미 가난으로 물들어 있다. 어떤 일상을 살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 일상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가? 사소한 말투, 일상적 행동 하나가 미래를 이끌고 있다. 그 말과 행위가 습관이 되고 관성을 지닐 때 그 관념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알미, 삶인 것이다. 나의 알미,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모여 삶이 된다. 수술복을 입고 재수를 했던 그 일상이 의사가 된 미래를 당겨주었다. 미래를 기억하는 힘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상상이 기억으로 넘어갈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미래에 대한 알미 생기기 때문이다. 체력은 모든 것을 바꾼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삶은 고통과 권태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고 말했다. 누구나 삶의 고통과 괴로움이 생긴다. 그 고통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 아픔이 빨리 잠잠해지기를 바란다. 괴로움이 멈추고 마음의 동요가 사라지길 바란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고통이 잠잠해지면 우리는 이내 지루해한다. 그 잠잠함이 주는 지루함이 싫어서다. 권태로운 하루가 지겹게 느껴진다.
우리 삶의 모습이다. 고통과 권태가 반복되는 일상이다. 나도 그 삶의 틀 안에서 살아간다. 다만 나는 그 고통과 권태를 받아들이는 힘이 생겼다. 고통과 하나가 되고 권태와 동일시되는 게 아니다. 고통을 알아보고 권태를 음미하는 여유가 생긴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시선의 힘이다. 고통과 권태와 떡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나타났음을 알아차리는 힘이다. 아, 내가 부정적 느낌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능력. 그것이 시선의 힘이다. 그 눈이 나를 보고 있을 때 나는 고통과 괴로움을 다룰 수 있다. 그것을 허락하고 경험하고 흘려보내게 된다. 그 시작이 운동이다. 불평, 불만, 불안의 산불을 일으키고 분노, 공포, 우울로 이어진다. 그 생각, 감정, 느낌이 나타날 때 우리는 생각에 빠지고 감정과 하나가 되며 우울의 늪에서 허덕인다. 생각 지옥에 빠지는 순간이다. 부정적 생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우리는 잿더미가 될 때까지 활활 타오르게 된다. 고통과 괴로움은 정신력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다. 체력으로 극복해야 한다. 운동해본 사람들은 안다. 매일 아침에 운동하고 출근을 하면 하루가 달라진다. 출근길이 달라지고 아침 풍경이 달라진다. 몸이 가벼우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발걸음도 가볍다. 표정은 밝고 여유가 있다. 운동은 근력 키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상쾌한 몸과 유쾌한 마음, 명쾌한 눈을 지니기 위해서다. 시간, 공간, 인간을 리셋하라. 당신이 자주 가는 곳, 만나는 인간, 읽는 책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준다. 1749년에 태어난 괴테의 이야기다. 우리는 삼간, 시간, 공간, 인간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독서 시간, 단골 공간, 그리고 친구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준다. 그 삼간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한다. 삶은 한 편의 영화이고 우리는 그 영화의 관객이자 작가다. 어떤 영화든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왕의 자리에 놔둘 수도 있고 거지 자리에 배치해도 된다. 회장의 배역을 줄 수도 있고 직장인의 역할도 줄 수 있다. 영화 설국열차의 계급서열처럼 자신을 열차 앞칸에 둘 수도 있고 가장 끝자리에 둘 수도 있다. 이 자리는 내가 정한다. 어제와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똑같은 장소를 오가면서 인생이 바뀌길 바라지 마라. 운은 변화 없이 생기지 않는다. 나도 모르는 운의 행보는 오늘의 운세가 되고 운명이 된다. 우연히 가입한 연극 동아리에서 매일 의사로 말하고 행동하는 나를 만났다. 그 운과 운세가 나의 운명이 되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자신의 즐거움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공간, 나의 제3 공간이 있어야 한다. 관계적 문제를 넘어 한 사람의 성장과 발전에도 나만의 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자주 가는 곳에서 보내는 나만의 시간, 그 시간과 공간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인간이다. 당신의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 긍정의 기운을 주는 사람이 많은가? 혹은 불평, 불만, 불안해하는 산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가?
이 둘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당신의 운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삶의 에너지는 행운과 불운을 나누는 중요한 요소다. 내 삶에 긍정의 기운이 많을 때 우리 인생은 꽤 훌륭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하지만 부정적 에너지가 나를 감싸고 있을 때 그 불안한 예감은 항상 틀리지 않는다. 주변이 좋은 사람으로 채워질 때 그 관계는 나의 운이 되어 나를 행동하게 한다. 하지만 나에게 불만을 표시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가득할 때 나의 내면은 그들의 결핍으로 채워진다. 그리고 마음이 결핍되면 우리는 행동하지 않는다. 불안의 생각만 반복할 뿐이다.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몸은 더 무거워진다. 더 이상 나아가지 않게 된다. 행동하지 않기에 삶의 변화는 없다. 인생의 운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운명에 묶여버린다. 살면서 반드시 버려야 하는 사람이 있다. 나를 묶어버리는 사람이다. 움직이지 않게 하고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사람들이다. 생각의 늪에 빠지게 하고 그 부정적 생각 속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한다. 나에게 충고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들도 사실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늘 불안해하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표한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정체되고 썩어가고 있다. 진심으로 토나오는 인간들이다. 지금 바로 연락을 끊고 마지막으로 말해라. 토나와, 이제 그만해. 내 미래를 만드는 방법. 자신에 대한 감동은 삶에 대한 감사로 시작된다. 그리고 삶을 감사할 때 오늘 하루를 감사하면서 허용이 이루어진다. 감사하면 받아들이게 된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미래를 선물 받게 된다. 독일의 시인 릴케는 질문을 안고 평생을 살다 보면 답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볼 것이다 라고 말했다. 나에 대한 질문과 오늘의 감사, 그리고 자신에 대한 감동, 그 과정을 통해 지금을 허락해라. 스스로가 해야 하는 삶의 과제다. 그 빛나는 미래를 위해 오늘에 감동하라. 알고 있는가? 지금 여기가 이미 미래다. 내면이 풍요로우면 외면도 풍족해진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현실에서도 부자인 이유다. 무의식이 감사와 축복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오늘 하루 그대로 펼쳐진다. 없는 것만 바라보면 없는 자가 되어버려 있는 것도 사라진다. 있는 것에 감사하면 있는 자가 되어버려 없는 것도 나타난다. 첫 문장은 대중의 눈이다. 그들은 오늘을 위해 살지 않는다. 지금 여기 펼쳐진 눈앞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한다. 지금보다는 미래를, 여기보다는 저기를 꿈꾸며 살고 있다. 늘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려 한다. 이루지 못한 것을 성취하려 노력한다. 대중의 삶이다. 항상 없는 것만 바라본다. 그러면 없는 자가 돼버린다. 두 번째 문장은 부자들의 눈이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한다. 자신이 이룬 것에 감사하고 그 과정에서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지금 하는 일에 감사하고 그것을 도와주는 직원들에게 감사한다. 오늘의 감사가 일상이다. 일상인 현실을 굳이 사진으로 남겨놓지 않는다. 그래서 부자들의 시간과 공간이 SNS에 잘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 부자 거지들이 그들의 결핍을 남들의 관심으로 채우기 위해 남긴다. 부자들은 있는 것에 감사하고 주변에 감동한다. 그러면 있는 자가 돼버린다. 나의 생각, 감정, 느낌이 풍요로 채워진다. 그들의 반응, 의도, 행위도 그 곁을 같이 간다. 그들의 무의식이 나는 풍요로운 사람이다 라고 각인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무의식은 이제 더욱 풍족한 세상을 만들기 시작한다. 있는 것에 감사하면 있는 자가 되어버려 없는 것도 나타난다. 지금의 감사는 과거 노력에 대한 감사다. 그 축복이 미래의 풍요로 이어진다. 과거의 꿈이 오늘의 가정이고 오늘의 가정이 미래의 목표와의 연결임을 아는 것. 그 알미 우리의 내면을 풍요로 채워준다. 20살의 내가 그토록 원했던 삶이 바로 오늘이다. 오늘의 당연함은 20살의 간절함이 만든 것이다. 그 당연함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풍요의 본질이다. 오늘의 당연함에 감사하라.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감사해보자. 나를 감싸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감사와 감동의 도구다. 당신이 10년 전에는 꿈꾸지도 못했던 것들이다. 오히려 꿈꾸고 바랐던 것들일 수도 있다. 그러니 모든 것에 감사하자. 있는 것에 감사할 때 있는 자가 되어버려 없는 것도 나타난다. 여기까지입니다. 인생은 운이고 삶은 우연입니다. 그 운과 우연 속에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은 이미 변해 있을 것입니다.